자기가 키운 딸이 알고 보니 남의 자식이었다면요. 그 상상도 하기 싫은 한 문장이 그날 밤 루시아의 가슴을 칼처럼 파고들고 있었는데요. 김선재가 유전자 검사지를 흔들면서 떠들어대던 말은 한 귀로 들어와 다른 귀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 섞인 목소리, 내 딸이 살아있다는 기막힌 외침까지 모든 게 멀리서 울리는 소리처럼 흐릿했어요. 루시아는 결국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물잔 하나도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요. 말도 안 돼. 우리 미소가 죽은 게 아닌 게 아니라 내 딸이 아니었다고.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는 거의 숨에 가까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미소의 얼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 힘겹게 웃던 모습. 엄마, 저 진짜 괜찮아요 라며 애써 밝게 굴던 그 목소리. 마지막 날 창밖을 보며 떨리던 눈빛까지.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뒤틀려버리는 느낌이었어요. 대체 누가 애를 바꿔치기 한 거야? 루시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음보다 먼저 올라온 건 분노였는데요. 좋아.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끝까지 캐낼 거야. 한 놈도 그냥 안 두겠어. 그렇게 루시아는 공 실장과 민경채 앞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통째로 열어젖힐 결심을 합니다. 그 시각 집안의 다른 한 구석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공 실장은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은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 그랬잖아. 공 실장 너 입만 다물고 있으면 다 괜찮을 줄 알았잖아. 머릿속은 이미 엉망이었고 심장은 두근거리는 정도를 넘어 쿵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김선재에게 한강 둔치에서 비밀을 통째로 들켜버렸을 때 이미 모든 게 틀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세리 아가씨와 경채 아가씨는 절대 알면 안 돼. 얘들한테만큼은 이 지옥 같은 진실을 물려줄 수는 없어. 하지만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면 막장이 아니겠죠. 공 실장은 방문 앞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 실장님.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민 사람은 다름 아닌 민경채였습니다. 눈이 충혈된 채 손에는 낡은 사진 2장이 들려 있었는데요. 한 장은 20년 전 신생아실 앞에서 찍은 사진, 또 한 장은 40년 전 젊은 시절의 공 실장과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거요. 민경채가 사진을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20년 전 사진과 40년 전 사진, 둘 다 공 실장님 서랍에서 나왔어요. 이걸 왜 제 방에 가져다 놓은 건데요? 왜 나한테 보여주신 거냐고요? 민경채 목소리는 이미 한계까지 올라와 있었고 말 하나하나에 억눌렀던 분노가 묻어나고 있었는데요. 설명하세요. 도대체 무슨 진실을 숨기고 계신 건지. 왜 세리랑 저를 쳐다볼 때마다 그 표정이었는지. 공 실장은 입술을 달달 떨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가씨 그게 나는. 그 말을 끝까지 잇기도 전에 복도 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 실장. 갈라지는 호통과 함께 문이 활쩍 열리더니 휠체어를 밀어 들어오던 간병인 뒤로 민두식의 상반신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아직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예전 회장 때처럼 서리빨이 서 있었습니다. 천하의 몹쓸년 같으니라고 감히 천륜을 가지고 장난을 쳐. 감히 내 눈앞에서 우리 집안을 갖고 놀아. 민두식의 손이 공중을 가르더니 공 실장의 뺨에 거센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 회장님. 공 실장은 귓가가 얼얼해졌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천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걸 건드렸다는 걸 이제서야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민경채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천륜이라니요. 무슨 일이에요? 공 실장이 뭘 한 거예요? 민두식은 이를 악문 채 공 실장을 노려보았습니다. 2년이 내 인생을, 우리 집안 족보를 통째로 갈아엎었어. 내 딸인 줄 알았던 애를 남의 자식으로 만들고 남의 자식을 내 딸인 척 올려놨다고. 순간
민경채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입 밖으로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직은 자세한 얘기 못한다. 오늘 여기서 판을 다 뒤집을 거니까. 공 실장, 그 입 다물면 내가 죽는다. 까딱 잘못하면 모두가 너를 찢어 죽일 거야. 민두식의 눈에 맺힌 분노는 단순한 상사의 화가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한 아버지의 분노였고 속았던 가장의 절규였습니다. 공 실장은 그제야 알았어요. 이제는 숨길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는 걸요. 그 와중에 모태주는 완전히 다른 길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태주는 늘 스텔라장의 측근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오래전부터 어머니의 방식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항상 가문을 위해서라며 사람을 희생시키지. 이번에는 선을 넘었어. 그는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민두식이 갇혀있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병원 복도는 적막했지만 모태주의 귀에는 민두식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던 민두식이 상반신을 일으키려다 다시 쓰러졌습니다. 누구야? 민두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저 모태주입니다. 모태주는 차분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악행, 제가 끝내겠습니다. 회장님을 여기서 꺼내드릴게요. 그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민두식은 호흡을 고르며 그를 노려봤습니다. 부탁. 루시아 누님 편에 서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후계자가 누구인지 회장님 입으로 직접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민두식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넌 내 어미랑 다르구나. 그래, 좋다. 날 이 지옥 같은 병실에서 꺼내줘. 그 대신 나도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그렇게 모태주는 요양병원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병원 시스템 구석에 숨어있던 탈출 구멍을 찾아냈습니다. 간호사 교대 시간, CCTV가 돌아가지 않는 사각지대, 휠체어 이동 경로까지 모두 계산했죠. 지금입니다, 회장님. 이 틈 아니면 다시는 기회 없습니다. 모태주는 휠체어에 민두식을 태우고 병원 뒤편 비상계단을 통해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어머니를 맡겠습니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외치며 두식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한편 김선재는 그 와중에도 혼자 신이 나 있었습니다. 세리야, 내가 내 딸이라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짜릿하지 않냐? 레스토랑 가족석 한가운데서 김선재는 와인잔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셋이, 아니 넷이지. 나, 너, 루시아 씨, 그리고 민강유통. 전부 한 식구야. 세리는 팔을 꼼지락거리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 변호사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 진짜 불편해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거 없잖아요. 루시아는 세리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이 남자 말대로라면 세리가 내 친딸이고 미소는 민경채 딸이었다는 말이잖아. 그럼 내가 칼을 갈며 복수하겠다고 덤벼들었던 상대는 남의 자식이었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럼 그날 두 아이가 정말 바뀐 거야? 루시아가 거의 속삭이듯 내뱉자 김선재는 기다렸다는 듯이 유전자 검사지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못 믿겠으면 직접 검사해봐. 하지만 결과는 같을 거야. 여기도 99% 일치라고 써있잖아. 너랑 세리. 그리고 여기. 김선재가 또 다른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경채랑 세리, 불일치. 이쯤 되면 누가 누구 딸인지 답 나온 거 아니야? 루시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귀에서는 웅웅 소리가 났고 눈앞의 글자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우리 미소가 내 딸이 아니었다고. 그럼 민경채 딸을 내가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몰아붙인 거야?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루시아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려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 돼, 이건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어.
누가 애를 바꿔치기 했는지 그놈부터 찾을 거야. 눈빛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서 분노로, 그리고 복수의 결심으로. 공 실장 당신이네. 아니면 민경채, 둘 중 하나야. 이제부터 판을 엎는 건 내 몫이야. 루시아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그 사이 스텔라 장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모태주를 믿고 있었고 민경채를 믿었고 세리가 자신의 손녀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경채를 회장 자리에 앉히고 세리를 후계자로 세우면 우리 집안은 완벽해지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고 있었지만 모태주가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복도를 메아리치던 상상도 못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모태주의 차가운 말투에 스텔라 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야, 태주야. 무슨 소리야 그게. 어머니, 감옥 갈 준비하세요. 제가 직접 모시고 갈게요. 스텔라 장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야? 저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인간 편이었어요. 어머니 편이 아니라요. 모태주가 수갑을 든 형사들을 뒤에 세워둔 채 말하자 스텔라 장의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태주야, 내가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라도 안 막으면 어머니는 끝까지 멈추지 않았을 거니까요. 스텔라 장은 결국 양아들 손에 이끌려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갔습니다. 그녀의 고함과 울부짖음은 민강유통 사무동 복도를 길게 울렸고 그 소리는 직원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었죠. 공 실장은 그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버틸 힘마저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스텔라 장이 무너진다는 건 이제 자신에게도 칼끝이 향한다는 뜻이었는데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리던 발소리, 그리고 차갑게 울리는 목소리. 사장님 아니지. 경채야. 내가 할 말이 있어. 공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민경채는 비웃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 공 실장님하고 더 이상 이야기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경채는 손에 쥔 사진을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뭔지, 왜 제 서랍에 넣어놓은 건지. 그거부터 설명하셔야죠. 20년 전 사진, 40년 전 사진 둘 다 아기 안고 있네요. 하나는 저 같고 하나는 세리 같고. 공 실장의 무릎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경채야, 그게 엄마가. 엄마라고 부르지 마요. 민경채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제 진짜 엄마가 누군지 이제 스스로 알아보라고요? 아니면 또 거짓말해 줄 거예요? 그 말에 공 실장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이제 숨길 수가 없겠지.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그녀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채야, 내가 내 엄마야. 내가 민 회장님 딸인 것처럼 살아온 건 전부 내 욕심에서 시작된 일이야. 내가 낳은 줄 알았던 세리는 사실 루시아 딸이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미소가 내 친딸이었어. 순간 민경채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날 별장에서 내가 낳은 아기가 숨을 쉬질 않았어. 그래서 구급차에 타고 병원까지 가는 길에 내가 살아있는 아기와 바꿔치기 했어. 그게 루시아 딸이었고 그게 세리야. 민경채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잊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게 만든 미소가 내 친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 앞에서 밀어붙이고 모욕하고 내쫓은 그 아이가.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공 실장은 그 앞에서 얼굴을 바닥에 비비며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다 망쳤어. 그때 그냥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무너질까봐, 내 인생이 끝날까봐 겁이 났어. 겁이 난 건 당신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민경채는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광기가 살짝 비치고 있었죠. 역시 이 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민두식도 아니고 루시아도 아니고
김선재도 아니고 공 실장이었네요. 내 인생 통째로 연극으로 만들어 놓은 작가님이셨네. 그녀는 차갑게 말하고는 공 실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제부터 엄마라는 말 입에 올리지 마요. 나도 당신 딸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이 집안에서 가짜였던 거니까. 그 말은 공 실장이 평생 들은 어느 욕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사이 이사회장 쪽은 폭풍 전야의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문태경은 조용히 회의장 중앙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회사를 살릴지 아니면 완전히 무너뜨릴지 그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실려 있었어요. 루시아는 뒤편에서 노트북을 열고 준비해둔 영상과 녹취 파일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문이 벌컥 열리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휠체어에 가까스로 기대선 민두식이었는데요. 저 내가 왔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 살아계셨다고. 웅성거림이 번졌고 민경채와 김선재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회장님.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불렀지만 민두식은 그들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겨우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더니 회의장 중앙 탁자 모서리를 붙잡고 섰습니다. 오늘 다 끝내자. 더는 속고 살기도 숨기고 살기도 싫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경채, 김선재. 너희 둘이 이 회사를 망가뜨렸다. 그리고 내 인생도 망가뜨렸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루시아가 신호를 보내자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회의장 천장에 달린 스피커로 녹취 파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아버지 무덤이 될 겁니다. 평생 못 나오시게 해요. 민경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거 조작이에요. 누가? 민경채가 소리치려 하자 또 다른 녹취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 살아나오면 우리 계획 다 끝장나요. 그냥 거기 묻어버려요. 이번엔 김선재 목소리였죠. 이 사진들 얼굴이 하나둘씩 굳어갔습니다. 문태경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원본 파일이고 녹취 날짜와 위치까지 모두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루시아가 곧이어 유전자 검사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20년 동안 이 집안이 얼마나 거짓 위에 서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민세리 마이너스 민두식 불일치. 민세리 마이너스 민경채 불일치. 민세리 마이너스 루시아 일치. 민세리 마이너스 김선재 일치.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조합이었죠. 회의장은 또 한 번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민경채와 김선재의 얼굴은 재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세리를 어떻게 키웠는데요. 민경채의 외침은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공 실장이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이미 초죽음 상태였어요. 제가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공 실장에게 쏠렸습니다. 20년 전 별장에서 민경채 아가씨가 낳은 아이가 숨을 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급차에서 살아있던 아기와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게 내 딸이었어. 루시아가 낮게 물었습니다. 공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큰 사모님 딸이었습니다. 그게 세리 아가씨예요. 그럼 미소는?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소 양은 아가씨가 낳은 친딸이었습니다. 심장병 갖고 태어난 그 아이 제가 죄를 지은 겁니다. 회의장에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두식은 그 자리에서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럼 난 남의 자식을 내 딸인 줄 알고 회사를 맡기려고 했던 거냐? 공 실장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회장님 경채를 살리고 싶었어요. 정호세 씨 아이인 줄 알면 아가씨까지 버리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민경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부러워하고 지키려고 애쓴 이 자리 다 남의 걸 빼서 차지하고 있었던 거네요.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고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흐트러진 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나 가짜였구나. 세리도 나도 전부 다 남의 인생에 올라타서 설치고 있었던 거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때 회의장 밖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떨어졌어요. 사람.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후 경호팀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옥상에서 누가 떨어졌습니다. 모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야? 민두식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경호원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공실장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회의장 한가운데서 울부짖던 공실장이 언제 나갔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도망가려다 발을 헛디딘 것 같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일부러 떨어진 것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날 밤 급하게 올라온 사망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계단실 옥상 난간 인근 추락, 즉사. 회의장 안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민경채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눈을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나 때문이 아니야. 자기 죄 때문이야. 그 사람이 시작한 일이잖아. 하지만 입으로 내뱉는 말과 달리 가슴속에서는 묵직한 죄책감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민두식은 그 소식을 듣고도 더 이상의 동요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누군가는 이렇게 끝나야겠지. 이 집안이 벌인 짓을 생각하면.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긴급 결의를 통해 김선재와 민경채의 모든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진들 가운데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혐오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회장 후보로 올려놓고 싸웠다는 게 부끄럽네요. 이제라도 걸러진 게 다행이지요. 워낙 막장이 한 번에 터져나와서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문태경은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회사 자금 사적 유용, 회장 감금, 유전자 검사 조작 시도, 위장 결혼 계획 이 모든 건 향후 수사에서 더 명확해지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는 민두식 옆에 서서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두식은 떨리는 손으로 태경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내 차례다. 문태경, 내가 회사를 살려라. 이 사진들 사이에서는 이미 의견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 친구밖에 없네. 그래, 원래부터 저 집안 회사였지 않나. 이번에 보여준 거 보면 능력도 있고 양심도 있는 것 같고. 결국 표결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신임 대표이사 겸 회장, 문태경 선임 찬성하시는 분? 숱한 손이 올라갔고 반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중앙 전광판에 새로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민강유통 회장 문태경. 루시아는 그 화면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소야, 이제 됐어. 너를 짓밟았던 사람들은 다 제자리로 내려가고 내가 웃었던 그 회사를, 내가 좋아하던 그 오빠가 지키게 됐어.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장이 한바탕 폭풍을 지나고 난 뒤 로비는 곧장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선재는 몰래 빠져나가려다 카메라 플래시에 둘러싸였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요. 민세리, 제 딸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재벌가 후계자가 제 딸이면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하지만 이미 그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관심은 오히려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문 회장님,
앞으로 회사 운영 방향 어떻게 가져가실 겁니까? 루시아 여사님, 공식적인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선재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점점 작아져 갔고 결국 경찰들이 내민 영장에 손목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인교사, 감금, 배임, 공갈 혐의 많으시네요, 변호사님. 형사의 말에 김선재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변호사한테 법조항 읊지 마요. 나 그거 다 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자신감이 이미 사라져 있었죠. 한편 웨딩홀 한복판에서는 또 다른 막장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민경채는 텅 빈 식장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찢어진 청첩장이 발 밑에서 구겨져 있었고 장식용 꽃들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는데요. 이게 뭐야, 내 인생 최고로 빛나는 날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민경채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와 기사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확인할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 가져가. 회장 자리도 민강도 다 가져가. 그래도 세리만 내 옆에 있으면.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이제 루시아 쪽으로 서게 될 거라는 걸요. 미소야, 내가 진짜 내 딸이었단 거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 미안하다, 엄마가 엄마 자격도 없는 년이라서. 민경채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민강유통 회장실 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불이 남아있던 공간은 새 회장 문태경의 방이었는데요. 태경은 창밖 야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불을 끄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뒤에서 루시아가 조용히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태경 씨, 우리 이제부터는 싸우는 대신 지키면서 살아봐요. 미소가 좋아했을 회사로 천천히 돌려놓읍시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루시아 씨, 우리 같이 해요. 그렇게 김선재와 민경채가 쌓아올린 거짓과 탐욕의 성은 무너졌고 그 잔해 위에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 실장은 옥상 아래로 사라졌고 스텔라 장은 양아들의 손에, 김선재는 법의 손에, 민경채는 스스로 무너진 인생의 손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막장은 아이러니하게도 한 아이의 죽음과 또 다른 아이의 진실에서 시작되어 결국 또 다른 누군가의 새 출발로 끝을 맺게 되었는데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태양을 삼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서로를 잡아먹고 있었던 거였네.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